44년 만에 연임 총재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과 내부 경영 방침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해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노 기자, 이주열 총재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취임사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총재는 2014년 4월 취임 후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해 역대 최저금리인 1.25%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 올려 현재 1.5%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낮춤으로써 우리 기업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7개월 연속 수출액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낮은 기준금리로 경기 회복의 동력을 살려가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 유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실물 경제나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의 부채 누중과 자본 유출 가능성 등 금융 시스템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재정 역할의 확대 방향은 맞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총재의 경우는 사실 경기 회복을 위한 어떤 통화 정책에는 사실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이 통화 정책 수장으로서 쓴소리를 못하는 일명 예스맨이다라는 비판도 사실 일각에서는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지적을 반영한 대목도 오늘 나왔다고요. 네, 이주열 총재는 취임사에서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정책에 쓴소리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소득 불균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긴 안목에서 볼 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해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통해 경제 현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 당국에 부단히 재현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총재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중앙은행도 정책 당국이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엇박자, 불협화음 같은 혼란을 시장에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앞으로 하는 내부의 경영 방침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이주열 총재 집권 2기의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 효율성 제고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재는 지난 4년간 안정을 우선시했다면 앞으로 4년은 변화와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총재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경제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생산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부터 모범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나 관행으로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권한의 하부 위임, 보고 절차 간소화, 부서 간 업무 중복 최소화 등으로 업무 처리 및 의사 결정 체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주열 총재 집권 2기의 한국은행, 앞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노해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